아유, 감사합니다. 아침 일찍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언제 봬도 그 훈훈한 미소가 참 좋아 보여요. 그렇죠. 아니 네. 누가 환갑이 넘으셨다고 보겠어요. 그러니까요. 뭐 젊어 보이시는 것도 젊어 보이시지만 정말 미소는 그야말로 100만 불짜리예요. 맞아요. 따뜻해 보입니다. 아유. 사실은 옛날에는 그 이런 웃는 게 조금 갖고는 있었는데요.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웃는 것도 연습을 해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좀 많이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어유 연습해서 저런 표정 거둘 수만 있다면 많이 연습하죠. 해야겠어요. 쉽지는 네네. 아니 여 셰프님 모시려고 찾아보니까 뭐 당연히 셰프로도 일하고 계시지만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시고 네. 막 감투도 많이 쓰셨던데요. 세계 중시감 연합회 부회장, 어이구. 또 국제 심사위원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데 아침마당까지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그러게요. 아유 여러모로 바쁘시겠어요. 그러면. 뭐 오랜만에 방송도 나오게 됐는데요. 연락 주셔갖고 또 틈을 내 갖고 잽싸게 또 한번 나왔습니다. 기분 좋게 나오신 거죠? 감사합니다. 아이, 그럼요. 예, 감사합니다. 아이 또 워낙- 특히 제가 예. 알기로는 저를 많이 좋아하신대요. 그래요. 막단. 아니 예전에 방송으로 인연이 좀 있으시죠? 예, 네, 예전에 전에- 방송 같이 전에 한번 오셔갖고 되게 예. 되게 재밌게 찍었습니다. 아. 짬뽕 만드는 법을 제가 직접 배워본 적이 있는데요. 굉장히 무서운 호랑이 선생님이시지만 미인에게 좀 약하시더라고요. 네. 오늘 여러모로 이승현 씨가 나오실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아니 뭔가 동종 업계 종사자분이 나오셔서 그런지 김학래 쌤이 표정이 아주 밝아지셨어요. 원래 저래요. 아니야. 네. 참 묘미가 있는 게 음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딴 거는 웬만하면은 양식이라든가 딴 거 옆에서 이렇게 어깨 너머로 2, 3년만 셰프 하는 걸 보면은 대충은 똑같진 못해도 흉내. 만들어서 나갈 수가 있어요. 중식은 안 돼요. 그래요. 불 세기에 따라서 맞아요. 이걸 몇 번 언제 뒤집느냐에 따라서 재료를 어느 걸 먼저 넣고 나중에 뭘 넣느냐 너무 달라요. 10년을 해도 안 돼. 우리도 중집을 하고 있지만 딱 만들어 와서 이렇게 딱 보면 야, 어디 갔냐? 퍼스트가 어디 갔냐 이거예요. 그렇게 맛이 네, 만드는 차이가 진짜 보이죠. 그런 거예요. 예. 엄청 김학래 씨가 원래 이런 또 한국에는 중식에서 그래도 약간 석권을 하고 계시니까 그렇죠. 또 저런 안목도 갖고 계시네요. 아니, 너무 차이가. 자, 여기서 석권이란 단어가 나왔고 안목이란 단어가 나왔고 네. 중식 업계에서 인정받으신 인정을 하고 있죠. 네, 제가 그 저희도 마음에 명성을 익히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거든요. 네. 방송에도 한두 번 같이 한번 맞닥뜨린 적이 하지만 있고. 우리 여경래 셰프님이 이런 명성을 얻기까지 그간의 세월이 얼마나 고단한 세월이었습니까? 네. 그러게 네. 말입니다. 얼마나 노력하고 고군분투하셨을지 저희가 그 얘기를 좀 깊게 나눠보도록 하죠. 예. 자, 여경래 셰프에게는 그래서 뭔가 특별한 것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해서 준비한 판넬입니다. 무엇이 있을 것인지 첫 번째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짜잔! 중학교 졸업 후에 시작된 중식당 생활. 아우, 일찍부터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사실 1975년도 정도였었으니까요. 네. 그때 당시는 조금 상당히 가난했고요. 어머니가 한국 분이시고 이제 아버지는 중국 사람이었었고요. 아, 예. 약간 혼혈 같은 그런 개념이고요. 근데 아버지가 또 일찍 돌아가셨어요. 제가 이제 6살 때. 아이고. 저도 동생이 하나 있는데 동생이 3살. 너무 일찍 그때였으니까 어머니가 이제 홀어머니가 저희들을 키우니까 당연히 이제 집안이 좀 힘들고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중학교 졸업한 어느 날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는 중학교만 졸업하고 그 정도면 이제 사회생활 할 수 있으니까 대신에 더 이상은 내가 공부를 못 시키겠다. 이 정도 하고 그다음에 네가 중국 사람의 자식이니까 이다음에 가서 기술을 배워라. 기술을 배우면 이다음에 먹고는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당시 그 말들이 알쏭달쏭했고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물론 세월이 흐른 후에 알았지만 기술이라는 글자는 알지만 그게 그 개념이 뭔지 몰랐고요. 그러다 어느 날 한 보름 후에 서울에서 진짜 왕서방이라는 아저씨가 내려오셔가지고 손잡고 서울 올라가서 일을 하러 갔죠. 그럼 그 어린 나이에 어머니 떨어져서 중국 요리집에 가서 네, 그때부터 이제 저의 그 인생의 시작이 거기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술이 요리였단 얘기네요. 그랬나 봐요. 네, 그래서 이게 중국집 사실 중국집이라는 그 개념 그 말조차도 잘 몰랐어요. 저희들은 아주 수원이라는 촌의 촌 시골 같은 데서 살았게 농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뭐
그 나이면 엄마랑 떨어져야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좀 눈물이 저절로 나오던 시기가 아니었어요. 그런 것도 있지만 청소년기였었으니까요. 잘못하면 좀 예. 불량 청소년 될 수 있는 탈선을 확률이 되게 잘못된 길로 높았던 빠질 수도 시절이었어서. 있고. 그러면 서울에 그렇게 일하러 갔던 그 중국 요리집은 좀 알던 친분이 있던 집이었나요? 근데 한참 있다 보니까 동창 친구 집이더라고. 그때 당시만 해도 사실은 되게 공부는 못한 편은 아니었는데 공부를 더 하고 싶었고 나도 고등학교 다니고 좀 더 지나면 대학교도 다니고 그런 생각도 있었고 나름대로 꿈도 있었었는데 이제 그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절대로 내가 가질 수 없는 그런 나의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공부가 하고 싶으셨을까 싶은데 한 사실 일주일 동안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왜 아니겠습니까? 요즘이야 뭐 요리에 재능 있는 10대 청소년들이 일찌감치 길을 정하기도 하는데 그럼 요리에 관심은 있으셨어요 그때? 요리의 요자도 몰랐죠. 뭐가 요리인지도 모르고 네. 그냥 짜장면 집에 갔는데 사실 짜장면이라는 그것도 처음 이제 접하게 된 거였었으니까 그래서 이게 짜장면이구나. 뭐 그 탕수육도 정도로. 짜장면과 탕수육밖에 몰랐던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러다가 이제 우연하게 한 1, 2년 정도는 그렇게 지냈던 것 같고요. 한 3년, 4년 정도 지난 후에 지인들 통해서 큰 중집을 가게 소개를 받아서 갔는데 거기는 이제 완전히 요리집이에요. 주방 한 30명, 한 20몇 명 있는 그런 곳인데 가다 보니까는 와, 거기는 요리가 무궁하게 많은 거예요. 거기서 이제 눈에 뜨기 시작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요리를 이제 알게 되다 보니까는 그러다 보니 이제 했는데 역시 이런 기술자들은 이게 기술직이다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좋은 스승이나 좋은 선배나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이제 지금 세월이 흐르고 나이 먹으면서 네. 이제 알게 된 거죠. 그 그렇군요. 나이에 얼마나 힘드셨을까.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스승님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자, 짜잔! 우연을 운명으로 바꿔준 중화요리 대가와의 만남. 네. 어. 어떤 선생님이셨을까요? 어느 사실은 좀 분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역시 이런 거는 기술이다 보니까는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해낸 것보다도 다 그 상위에 있는 것들이 좋은 스승이나 좋은 대가나 좋은 선배를 만나는 것이 제일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몇몇 그 선배님들이나 그런 스승님들이 계시는데 뭐 이름을 굳이 말씀드린다면 왕출량 선배님이라든지 그런 뭐 오학지 선배님이라든지 허인 선배님이라든지 이런 몇 분들이 계셔갖고 제 인생에 있어서 상당히 큰 전환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진정한 요리라는 걸 보게 되고 눈이 떠지게 되니까는 그 청소년기에 이런 일을 접하게 되면서 사실 잘못될 수 있고 불량 청소년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은 그 시절에 오로지 요리에만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세월이 흐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진짜 다행이다. 이런 그렇게 생각을 저런 하는 거죠. 이유로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더라도 청소년기에 좋은 어른 한 사람을 만나는 게 그 아이의 인생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를 알려주는 사례가 맞습니다. 아닐까 싶어요. 근데 제가- 어쨌든 여경래 셰프님 그 라인이 네.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그 유명한 중국 요리를 좌지우지하는 매우 그 그건 선상에 과찬이시고요. 그 우이의 교수님한테 배운 건데 네. 저는 거기는 이름을 들어본 적을 잘 모르는데 여기 이 라인이에요. 예, 근데 그걸 그렇다고 뭐 유명한 그 스승님이 와서 딱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 심부름부터 해야 되고 그 잡일부터 단계가 꾸준히. 높아요. 아니 올라가는. 사실 요즘에 뭐 도제식으로 셰프들이 이렇게 후진을 양성하기도 하지만 그때만 해도 잘 가르쳐주고 맞아. 안 네, 그러실 수가 그렇죠. 없는데. 뭐 위기질 수가 이렇게 있고. 지금처럼 뭐 학교 교수님이 가르친다든지 뭐 와서 가르치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기술은 자기가 먹고 살아야 할 밥그릇이기 때문에 잘 가르쳐 주지 않는 그런 개념이 좀 많았고요. 제가 처음에 입문했을 그 당시만 해도 그런 것들이 상당히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좀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옆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그런 음식이나 그런 것들을 보고 쳐다보고 있으면 눈치가 다 보이잖아요. 이쪽에서 누가 다 쳐다보겠다 그러면 어떡해요? 경래야, 물론 저는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경래야 가서 양파 뭐 몇 개 갖고 와. 그래서 계산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양파만 갖고 오면 이게 잽싸게 갖고 오면은 이게 그래도 보이는 거 있으니까 그러면 파도 갖고 와. 뭐도 갖고 와. 그 시간을 계산하고 갔다 오면 이미 다 중요한 끝났네. 포인트가 지난 거. 그런 경우도 되게 중요한 많았죠. 장면에서. 저는 그런 거는 배제를 당하지는 않았는데
그때 당시만은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선배 저는 좀 과묵했고 좀 말을 좀 많이 안 했던 편이었고 열심히 했던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게 사랑을 받은 건지 어쩐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좀 저는 배척을 당하지 않아서 그래서 대신에 좀 단점이 있던 것이 눈이 되게 나빠가지고 안경을 옛날에 시력이 안 좋아서. 네, 안경을 옛날에 못 끼게 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뭘 보려면 막 이렇게 쳐다봐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미간이 이렇게 예. 찌그러져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그럼 소음은 그때 표정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었어요. 그러다 이제 호텔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요. 맨날 호텔에서 와서 이제 교육을 시켜요. 네. 이제 서비스 교육 같은 예절 거. 교육을. 근데 저는 이제 주방에서 일을 하니까 교육을 하실 때 저분은 이제 무슨 항공사 스튜어디스 팀장 그런 분들이 와서 서비스 마인드 교육하고 자기네들은 거울을 보고 하루에 100번씩 보고 이렇게 웃는 연습을 한대. 그래서 저는 밑에서 교육을 받아서 미쳤냐? 뭐 하는 거야?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주변에 일만 하면 되니까. 그런 생각을 했던 어느 한 3년 정도 지나나 몇 년 지나니까는 이제 뭐 일을 하다가 갑자기 화장실 가다 저희들도 보통 안경을 잘 안 끼는데 우연하게 거울을 봤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이 얼굴을 보고 이 얼굴로 여태까지 세상을 살고 있었다는 그러니까 거울 속의 내 모습을 보고. 네, 너무 충격을 받았던 거죠. 그럼 그때부터 앞서 말씀하신 대로 표정을 바꾸려고 네, 웃으려고. 그때 이제 조금 생각을 한 게 그때도 상당히 또 성격이 네. 내성적이었었고 했기 때문에 진짜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게 되면 내성적인 성격하고 외향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비슷했지만 그래도 외향적인 성격이 갖고 있는 사람이 좀 더 인기가 있고 좀 더 사회생활을 잘했던 것 같아요. 친화력이 그래서- 높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스스로 뭔가의 생각의 결론 속에서 성격을 바꿔야 되겠다. 쉽지 않아요. 사실 성격 바꾸는 건 쉽지는 않았지만 맞아요.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해갖고 나만의 성격 바꾸기가 뭔가를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다 여러 사람들 앞에서 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때 뭐 지하철이나 버스 타고 다니는 그 중에서 일단은 제일 먼저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나를 돌파한다. 즉 사람들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하하하 이렇게 크게 하면 웃는 거죠. 당당하게. 당연히 나도 정상적인 사람이니까 좀 미쳤나? 갑자기 네.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다음 날 그래 오늘은 그 한번 시도를 해보자. 와. 이 여기까지 올라왔지만 잘 안 되더라고. 첫날 되죠. 이틀날까지 했는데 3일째 되는 날 드디어 뭔가 팍 터지는 거야. 딱 했는데 당연히 쪽팔리지 창피해져. 근데 창피하죠. 사람들이 막 쳐다보긴 하지만 근데 창피한 것보다는 내가 내 자신의 뭔가를 돌파를 했다는 그 자신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자신감이. 그러니까 그걸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거리에 나가서 그런 연습을 하시고. 네, 그렇죠. 그때 당시만 해도 서울역이나 그런 데서 나는 할 수 있다 막 이렇게 네. 그런 대기업에서 그런 교육하는 것도 맞아요. 있었던 저희 것 같아요. 신입사원 때만 해도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죠. 그래서 이게 나는 나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던 것 중에 하나가 막 사람들 말하는 하하하하 막 이런 거 그래서 지금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강의 같은 거 다니면 뭐 이제 보통 한 반에는 30-40명이지만 같은 거마다 특강 가면 한 500명씩 하는데 있어요. 그러면 그런 데 가면 일단 사람들이 긴장되잖아요. 그런 거 처음 해보고 아무래도. 중학교밖에 졸업 안 했는데 이런 사람 많은데 강의하는 거 그러면 일단 혼자 딱 하면 일단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서 성에 여실어서 또 여유를 갖고 한번 합니다. 그러면. 대단하시다. 그래서 지금의 얼굴을 그러니까 지금 이 만든 거 훈훈한 아니에요? 표정이. 웃는 얼굴로. 그러니까. 강의도 다니면서 이제 말도 처음에 너무 못했었기 때문에 그 말도 좀 하게 된 거. 아니 말을 이렇게 잘하시는데 처음에는 그러니까요. 말씀도 잘 못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와. 이 사물에 대한 표현을 너무 못했던 거. 중국 사람이면서도 한국 사람이고 한국 사람이 중국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그런 부분 나의 핸디캡이라고 할 수 있는 단점이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나를 극복을 해야 하는 그 부분이니까 그래서 성격이라든지 강의를 음식은 잘 했으니까요. 그래서 강의를 하면서 말도 좀 하는 거 표현이나 이런 것들도 좀 해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이분이- 들으면 들을수록 보통 분이 아니신 게 그러네요. 본인의 문제를 스스로 인지하는 것도 그럼, 어려운데 맞아. 인지를 하고 해결하고 돌파까지 해서 그래서 이렇게 정상의 자리에 오르실 수 있었나 사실 봐요. 객지에서 그 어린 나이부터 요리 공부하면서 요리만 공부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사회성을 키우기 위해서 스스로 뭔가 노력을 하셨다는 맞아요. 건 어마어마한 일이 맞아요. 아닐까 그렇죠. 싶어요. 대단하시네요. 그리고 저 하나만 이거 소문 돌아다니는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없고 꼭 본래 주 셰프가 밑에 사람한테 가리킬 때 가르칠 소문이 때, 네.
뭐 하나는 패고 가르쳐 준다 그러는 이 주방에 돌아다니는 전설이 있어. 그러기도 해요. 수 있죠. 하나는 그건 뺀다. 옛날에 뭐 무협지나 뭐 그런 쪽에 보면은 무공을 가르칠 때 맞아요. 한 가지를 마지막 비법을 안 가르친다고 예. 하는데 예. 사실 그런 거는 저희들한테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아. 그때 당시는 그런 개념이 있었지만 지금은 세상이 많이 변해가지고 네. 뭐 인터넷상에 다 오픈돼 있고 하나라도 더 많이 가르쳐 주려면 오히려 거꾸로 안 배우려는 경우도 되게 많긴 하죠. 그렇진 않습니다. 다 오픈. 전혀 그래요. 요리를 배울 때는 뭐 어떤 특별한 비법이 있으셨던 거예요? 여 셰프님만의 자기가 이제 비결? 뭐 많이 메모를 해야 되죠. 왜냐면 메모. 가르쳐 주고 나서 한 석 달 정도 지나면요. 까먹죠. 금방 깜빡 잊어먹어요. 그래서 그쵸. 메모해도 쉽지는 않은 그런 부분이니까. 이 메모해서 기록하듯이 요리하는 걸 또 따로 배우셨다는 얘기인데. 근데 희한한 뭔가 비법이 거는요. 있으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 짜장면 다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그 짜장면 맛이 각 집마다 다 다르잖아. 그거 레시피는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디가- 그래도 예. 어쨌든 간에 셰프마다 갖고 있는 개성이 틀려가지고요. 예. 예. 저희들이 이제 문화센터나 그런 데 가르쳐 드리다 간다 해도 예. 다 하시는 분들이 다 똑같이 배웠어도 예. 만들어 놓은 음식 맛이 다 틀리더라고요. 그런 다 것도 손맛이라고 개성적인 하는 특징이 거겠죠. 틀려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아, 진짜 그게 대단하시네요. 예. 여기 여기영래 셰프는 우리 입맛에 맞는 중화예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형제 셰프. 맞아요. 진짜 네. 신기해요. 형제자매가 한 분야에서 그렇게 일하는 것도 어려운데 두 분 다 완전 탑이시잖아요. 네, 동생이 여경옥 셰프도 또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이니까. 동생이 원래 그 지금은 대한민국의 최고 셰프는 이연복 셰프는 분명하고요. 이연복 셰프가 나오기 전에는 제 동생이 또 한국의 중국 요리 대표를 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인정할 건 몸속에. 인정해 주시고 뭐 사실 우열을 가리기 힘든 상황이실 텐데. 근데 어느 날 이제 제가 그리고 나서 동생이 이제 그 지금 큰 호텔에서 이제 그 뭐 임원으로 있는데 거기서 일을 하면서 그 방송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제가 이제 방송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어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시긴 했지만 그 전에 요양원에 계실 때 한 달에 한 번씩 가게 되는데 거기 계신 어머니들 그 무슨 그 간병인 하시는 분들이 방송에 제가 가끔마다 TV 나오니까 아유 형님이 되게 유명한 셰프인데 뭐 어쩌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동생은 좀 기분이 좀 그런 거잖아요. 작년에 내가 저기 했는데 자기를 못 알아보고 그런 부분들도 없잖아 있고요. 사실은 그 대가를 제가 만났었을 때 그런 요리에 제가 눈을 뜨고 했었을 때 동생도 이제 조그만 짜장면집에서 되게 일을 하고 있었을 때 저도 이제 동생을 여기 데리고 와서 같이 일을 하면 좋겠다 해갖고 같이 일을 하게 되면서 이제 같이 일을 시작하게 된 거고요. 동생은 좀 머리가 되게 좋은 편이고 또 그 동생의 자제들도 다 저게요. 뭐 맨상가 그래요. 천재들만. 근데 저는 두 분 볼 들어간다. 때마다 헷갈려요. 나는 저분이 늘 형님으로 생각을 한 거야. 여경옥 네, 셰프. 여기요. 들었냐? 아유, 우애가 좋으시구나. 네, 형님이 더 젊어 보이신다는 얘기로 알아듣겠습니다. 네, 네. 사실 이게 중국 요리가 가짓수도 어마어마하잖아요. 맞아요. 이건 네. 몇 가지라고 보통 정확한 해요. 데이터는 없는데 뭐 이렇게 일설에 의한다 하면 한 6만 가지 정도 된다 하니까 1년에 365일은 매일 틀린 중국 요리를 먹게 되면 1년에 10가지씩 먹으면 3,650가지, 10년 먹으면 36,500가지. 이거는 하나의 그냥 그냥 그런 틀로 추산인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네. 그래서 거의 20년을 먹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인데 그 정도로 중국 요리가 되게 많은 거고요. 예, 한국의 중국 요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한국의 중국 요리는 좀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한국에서 중국 요리를 하고 있지만 한국의 중국 요리는 전 세계에서 제일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는 거 그래요? 중에 하나가 한국의 중국 요리는 전 세계에서 전 세계 어느 나라 간에 중국 사람들이 되게 많으니까 중국 요리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의 중국 요리가 전 세계에서 제일 덜 기름지고 좀 약간 한국도 이렇게 건강 같은 거 많이 따지니까 예. 저염 약간 덜 간이 세고 이런 것들이 좀 제일 좋은 거지 않나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 셰프님께서는 뭔가 한국화된 중화 요리의 대가신 거죠. 네, 그렇죠. 왜냐면 중국 같은 데 들어갔었을 때는 중국에는 사천 요리대가 뭐 북경 요리대가 광동 요리 저도 그 중에 다 할 수 있는데
그걸 가게 되면 넌 무슨 요리야? 그러면 나도 이거 다 하는데 그럴 때는 약간 진짜 거기 대가고 했을 때는 좀 약간 상대적일 수도 있긴 하지만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 내가 하게 되면 한국 사람들은 내가 만드는 음식을 더 좋아할 그럼요. 거라고요. 제일 그렇기 맛있죠. 때문에 우리도 뭔가를 계보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 10년 전에 한국의 중요리니까 한중채 우리도 하나의 계보를 만들어 갖고 해서 이제 한중채라는 그 개념을 해가지고 그래서 중국에서도 이제 인정을 받게 하는 그런 거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한국식 중국 요리의 세계 최고 셰프다 이렇게 봐도 네,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사실 미국 가서 먹는 중국 요리 맛 다르고 영국 가서 먹는 중국 요리 맛 다르고 또 뭐 일본이나 프랑스에 가서 먹는 맛도 다른데 네,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 사람 입맛에는 한국식 중국 음식이 입맛에 제일 잘 맞겠지만 맞아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먹어도 맛있다고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죠.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K-팝이나 뭐 여러 가지 마찬가지로 K-푸드도 역시 이것도 한국의 중요리도 K-푸드 쪽에 속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요. 이런 부분에는 상당히 좀 자부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해외에서 많은 외국인들이 왔었을 때도 한국의 중요리도 단연코 그분들한테도 자랑스럽게 선보일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여 셰프님 같은 뭐 여경호 셰프님도 계시고 워낙 열심히 하시는 중국 요리 셰프분들 덕분에 한국화된 중국 요리도 이미 하나의 장르로 제대로 자리매김을 한 것 같아요. 요즘은 건강식 찾는 분들이 많아서요. 사실 이제 중화 요리는 뭔가 좀 튀기고 막 볶고 지지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 신경 쓰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거리감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 뭐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중요리는 그 절대 그 앞에 선봉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중집에 가니까 깐풍기, 탕수육, 난자원스 이런 것처럼 다 중요리는 다 기름에 튀긴 음식들이 되게 많다 이렇게 사실 하지만 그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기름에 튀긴 음식들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업적으로 접근했었을 때 그런 튀긴 음식들을 메뉴로 주 구성을 되게 많이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중국 음식들도 사실 되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메뉴들은 이제 한국의 중요리들은 사실 건강 음식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 너무 그런 한 것들 말고도 많으니까는 그리고 그거는 또 틀림없어요. 중국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적은 없다. 맞아요. 네. 왜냐하면 그러네요. 뜨거운 불에서 하력 센 거로 만들어서 사람 손을 안 거치고 그릇에 담아서 바로 가니까. 희망의 그런 시작. 것도 있구나. 주식의 진짜요. 찰로. 싸고 갔나. 아니 근데 물론 제가 뭐 요리 실력이 변변찮아서이기도 하겠지만 네. 집에서 중국 요리를 하면 뭔가 그 불맛 같은 게 안 나서 그런가? 별로 맛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사 먹으세요. 아 네. 뭘 그걸 굳이 제가 세전이가 해먹었어요. 또 음식을 집에서 이렇게 혹은 자기가 이렇게 직접 만들었고 배우시는 분들 되게 많으셔서 그렇기는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브루스타로도 충분하게 음식을 만드실 수 있고 10명, 20명 정도 하려면 그 불에 부하가 생기기 때문에 안 되지만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거는 그 브루스타로도 충분하게 만드실 수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요새는 뭐 유튜브라든지 맞아요. 뭐 그러한 곳에도 저도 그런 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네. 그런 걸로도 충분하게 만드실 수 있으니까요.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역시 장비 탓이 아니라 실력 탓이에요. 저분도 네, 요리에 네. 관심 많고 잘하시거든요. 아니 저는 솔직히 여경래 셰프님의 음식을 먹어봤는데, 그러니까 물론 주부들이 따라갈 수는 없지만 굉장히 기름지지 않은 음식 요리를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담백한. 예, 담백하고 느끼하지 않고 먹어도 질리지 않고 또 먹고 싶고 굉장히 깊은 맛. 그래서 정말 화가 나는 맛. 따라할 수 없으니까 말이죠. 저 오늘 진짜 잘 나왔네. 저 칭찬 이렇게 받을 줄 그러게 몰랐어요.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정말 먹어보고 싶네요. 오늘은. 승혜 씨 짱. 예, 오늘은 중식을 먹어야겠어요. 아무래도. 오늘 점심 메뉴는 많은 분들이 중식으로 이미 정하셨을 것 같아요. 한국화된 중화 요리가 세계화되고 있으니까 또 그날의 중심에 우리 또 여경래 셰프가 서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의 뭐 바람이나 꿈, 계획 뭐 이런 것들도 좀 있으세요? 근데 저도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먹다 보니까 이제 현역에서 뜨기에는 좀 약간 그렇다 치고요. 후배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뭐 한국 사람, 중국 사람 다 상관없이 후진 양성에 저도 최선을 다해서 많이 중국 요리가 한국에서 그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우리 중식업계에 계신 대표님께서 좀 격려와 응원의 말씀을 좀 아니 해주시죠. 근데 저는 제가 주방에 들어가서도 한 번도 이 웍을 잡아보질 못.
들으면 벌써 무거운데. 맞아요, 손목이. 그렇기 때문에 네. 셰프들이 운동도 많이 하고 예. 건강하게 해서 이걸 마음대로 가지고 13579 이게 저 고스톱 칠 때 하는 용어가 아니고요. 네. 이거 13579 웍. 아, 웍을? 이웍 흔들 때 13579로 흔든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이거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경래 13579가 어떻게 되는 네. 건데요? 네? 1, 3, 5. 한 번. 네. 그다음에 2번이 아니고 3번. 3번. 예. 아. 이렇게 5, 1, 4 그래야 타지가 않는다. 밑바닥에 붙은 게 뭐 이런 전설이에요. 저는 제가 정설이 아니에요. 전설이지. 아유 잘 못 알아듣겠네요. 전설로. 모르는 말이에요.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훈훈한 인생 이야기 잘 풀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앞으로 중식 한 그릇, 짜장면 한 그릇을 먹더라도 좀 색다르게 먹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게 생각이 드네요. 말입니다. 네, 앞으로 한국화된 중국 음식의 세계화를 위해서 더 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시간 허락해 주신 여경래 셰프님께 큰 응원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